안녕하세요. 사마회계 법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혁신법의 시행으로 정산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정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첫 번째, 정산 일반사항, 두 번째, 혁신법의 시행에 따른 정산 방법의 변경, 세 번째, 연구개발비 사용 공통 기준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 세목별 세부 사용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불인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RCMS 취소 및 복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개발비 일반 사항입니다. 연구비 집행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용합니다. 혁신법은 21년 1월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각 부처에서는 혁신법을 적용하여 연구개발비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고시연구비 사용기준을 본부처 R&D 규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농진청 운영 규정 및 관리 지침은 아티스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농진청 연구개발비 관리 지침을 출력하여 참고하시면 불인정 및 부당행위 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세부, 협동 등의 연구개발 기관명이 있었는데 혁신법에서는 주관 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주관연구기관은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영리기관 중 공기업에 지방공기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비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목에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되었고요.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비 관리 시스템은 통합 RCMS를 사용하여 연구비를 집행합니다. 정산은 회계법인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를 말합니다. 회계검사 부사정은 연구개발비 업무를 검사 또는 검증하는 부서의 정을 말하는데요. 영리기관 연구책임자가 회계검사 부서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집행과 정산금은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연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말하고 정산금은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을 합한 금액에 정부 출연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반납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부당 집행은 불인정 금액을 말하는데요.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한 금액으로 회수 대상입니다. 연구비는 이 비모 10세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건비 항목에 연구지원인력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인원에만 해당됩니다. 영리기관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연구과제 추진비는 연구활동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혁신법의 시행에 따라 정산 방법이 변경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산 방법의 변경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연차 정산을 진행하였는데요. 혁신법의 시행에 따라 단계 정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도별 연구비 잔액의 연차별 이월은 RCMS에서 계속비 편성을 신청하여 진행합니다. 계속비 편성 방법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정산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과제는 종료 과제와 계속 과제로 구분됩니다. 종료 과제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과제를 말합니다.
종료 과제는 작년까지 진행되었던 정산 방법과 동일합니다. 종료 과제의 경우 2023년 2월 15일까지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면 회계법인에서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이 마무리됩니다. 계속 과제는 2023년에도 계속되는 과제를 말합니다. 계속 과제는 다음 연차 연구개발비 사용 시작 전까지 RCMS에 사용 내역 보고를 해야 합니다. 종료 과제에 대하여 회계법인은 정산을 완료하고 계속 과제는 상시 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속 과제에 대한 사용 내역 보고, 세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집행 내역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계속비 2월금에 확정하여 다음 연차 연구개발비 사용 시작 전까지 RCMS를 통하여 실적을 보고합니다. 회계법인에서는 사용 내역 및 증빙을 검토하고 미흡사항이 있으면 추가 보완을 요청하여 조치하고 상시 점검 보고를 진행합니다. 연구비의 2월 절차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과제가 대상이며 2월하려는 잔액에 대하여 계속비 편성을 진행하면 됩니다. 실행 방법은 RCMS 연구비 정산, 계속비 편성 관리, 해당 연차 항목별 잔액 계속비 편성 실시를 진행하면 됩니다. 2월 기한은 다음 연차 연구비 사용 시작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2월 후 항목 간의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위탁 정산 수수료의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상시 점검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금액은 기존의 정산 수수료의 85%이며 최종 정산 시 마지막 연차 정산 수수료의 나머지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주관기관에서 지급하고 농진청이나 농진청 소속 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공동연구기관에서 연구비를 비율대로 분담합니다. 정산에 필요한 공통 필수 서류를 RCMS에 등록하여야 하는데요. 현물 출자 확인서, 외부 참여 연구원이 있는 경우 기관장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프리랜서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등록증과 계약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신규 참여 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참여 연구원 채용 확인서, 참여 연구원 현황표 및 급여대장, 참여 연구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연구원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도 반드시 등록하셔야 하며 건강보험 EDI 포털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협약기간 마지막 인건비 지급월에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반드시 인건비 집행 증빙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여비 기준, 야근 식대, 전문가 활용비 등에 대한 내부 규정, 협약 변경 승인 공문, 자체 회계 검증 보고서를 등록해 주시고 자체 회계 검증 보고서는 위탁 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우수기관과 직접 정산 과제에 해당됩니다. 특히 예산이 포함된 해당 연도 연구개발 계획서를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라며 등록 방법은 RCMS에서 정산 탭, 정산 준비 과제 선택, 정산 서류 등록 탭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종료 과제의 상시 점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시 점검은 사업비 집행을 상시적으로 관리하여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점검은 분기 단위로 진행되며 증빙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 미흡사항이 많아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적 증빙과 근거 사료를 반드시 등록하셔야 하며 상시 점검의 보완 요청 사항은 RCMS 정산 상시 점검 탭에서 상시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과제에 대한 상시 점검은 4, 4분기 집행 내역까지 점검합니다. 연차별 과제 종료 후 다음 연구개발비 사용 시작 전까지
사용실적 보고 및 계속비 확정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실적 보고 전에 보완 요청 사항을 반드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정산의 업무 절차 흐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과제의 사용 내역 보고는 종료 후 다음 연차 연구비 사용 시작 전까지, 종료 과제의 사용 실적 보고서는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종료 과제는 사용 실적 보고서 접수 후 1개월 내의 정산이 완료됩니다. 정산금에 대한 이의 신청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행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연구개발비 공통 사용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의 일반 원칙은 한정 기준에 따라 계획 및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협약 연구기간에 집행하고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수행기간 상호 간 거래는 안되고 특수 관계자 간 거래도 금지 사항입니다. 공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집행 금액에서는 제외된다는 사실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법 사용 기준과 이를 기초로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비 관리 지침이 개정되었으므로 연구비 사용 기준은 혁신법 사용 기준과 농진청 관리 지침을 모두 준수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 여기서 실제 환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등 유용성 비용, 중복 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하나의 과제에서 동일한 참여 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를 동일 기간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사항입니다.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불인정 사항입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리기관으로서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불인정 사항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의 공통 인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비는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연구비 사용을 입증할 증명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연구시설 장비와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 검수해야 합니다. 협약 변경 승인사항과 통보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승인사항에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기간 등 연구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며 이는 연구 종료 4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개발비의 변경은 연구 종료 30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개발비의 변경은 건당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비 신설 및 당초 계획과 다른 연구시설 장비로 변경하거나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우, 위탁 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늘리려는 경우, 연구시설 장비를 원래 계획에 따른 공간의 장소에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와 이번 혁신법 개정으로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변경도 승인사항에 포함되었습니다. 추가로 3천만 원 이상의 장비의 경우 구입뿐만 아니라 임차의 경우도 승인사항으로 포함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보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법 관련 농진청 규정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단계 정산을 실시하며 연도별 사용 내역 보고 및 2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는 필수 부담이며 현물 부담 기준은 연구시설 장비는 5년 이내 구입한 것, 내용 연수가 만료되지 않을 것, 구입가의 20% 내에서 계산 가능하고 연구활동 비중 기술 도입비는 2년 이내에 도입한 것, 도입 비용의 50% 내에서 계산 가능하고 연구 재료비는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연구활동 비중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 이내에 계산 가능하며
세부 항목으로는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가 있습니다. 일용임금은 종전에는 인건비 항목이었으나 연구활동비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특허 비용은 연구활동비 내에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영리기관의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인건비의 계상 상한선 50%는 이번 혁신법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원래 계획서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승인사항입니다. 신규 채용 인건비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와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침 별지 4호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비 비례 청년 의무 채용 관련해서는 채용 의무 고용 유지 기간 위반 시에는 해당 인력 인건비는 전액 회수 대상입니다. 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 지원비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번 혁신법 개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모성 운영 비용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무용 기기, 소프트웨어, 연구실 환경 유지비는 원래 계획에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감염병 지원 대책은 22년까지 적용됩니다. 계획서의 신규 인력 즉 청년 의무 및 청년 추가 채용, 참여연구원의 채용 의무 또는 고용 유지 기간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는 전액 회수되십니다. 신규 청년 추가의 경우에는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을 회수합니다. 감염병 지원 대책은 2022년까지 지원 연장됩니다. 이번에는 비세목별 세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의사항 및 불인정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인건비는 연구 수행 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 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해당 기관의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 해당됩니다. 외부 인건비는 연구 수행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당의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하며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는 비영리 기관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에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급여 총액, 4대 보험기관 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입니다. 이 금액에 참여율을 곱하면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4대 보험기관 부담금과 퇴직급여는 참여율만큼 계상이 가능하며 초과되면 불인정이 되므로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의 주요 유의사항입니다.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 취득 사실 확인서를 등록해야 하며 비영리 법인의 연구부서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은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의무 추가 채용은 고용 유지 기간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인건비 전액이 회수 대상입니다. 영리기관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산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되고 이번 혁신법 개정으로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라 전문 연구사업자로 신고한 기관도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RCMS에서 선인출은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인건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부당 집행에 해당하는 주요 사항은 인건비 지급률을 미반영하거나 개인별 계획된 급여 총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내부 결제 문서 없이 참여연구원별 급여 총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인건비,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별 참여기간, 인건비 계상률을 초과하여 집행한 퇴직급여, 영리기관의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인건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한 경우에는 불인정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학생 인건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인건비는 대학 등의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합니다. 학생 인건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 자격 취득 확인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 합계가 지급 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원이 소속 기관의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연구원으로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고 학생 인건비를 변경하는 경우 내부 결제 후 아티스에서 협약 변경을 신청. 학생 인건비 부당 집행 내용은 연구 참여 확약서에 명시된 지급액과 다르게 지급한 금액, 학생 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을 불인정 대상입니다. 변경하려는 경우 내부 결제 후 아티스트에서 협약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생 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연구자가 회수하여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은 부당 집행에 해당되시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시설 장비비는 구입 설치비, 장비 임차비, 장비 운영 유지비, 인프라 조성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의 주요 유의사항은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는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 장비 종합정보 시스템인 제우스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장비를 현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의 20%, 연구시설 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 과제 시작일에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연구시설 장비비의 주요 부당 집행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시설 장비와 부수 기자재 구입비는 부당 집행사항입니다. 과제 종료 2개월 전에 지정 장소에 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하지 않은 연구시설, 기기, 장비는 해당 과제의 연구에 기여치 않은 것으로 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기관 간에 구입한 기기, 장비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사항이며 연구개발기관과의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구입한 기자재는 원칙적으로 불인정에 해당됩니다.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신설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변경 또는 승인을 받고 구입하기로 했던 연구 장비 시설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인정 사항에 해당됩니다. 주의할 부분은 이번 혁신법 개정으로 구입뿐만 아니라 임차의 경우에도 승인사항에 해당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재료비는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 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시작품, 시험 설비는 연구재료비로 계상하면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시제품, 시작품, 시험 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하여 계상하면 됩니다. 또한 장비 및 재료, 기타 물품 구입 시에는 검수 설치 완료 확인서를 등록하여야 하고 내부 검수 프로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혁신법에 따라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검수 절차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재료비 주요 부당 집행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과제의 연구에 기여치 않은 시약, 재료 구입비, 기관 공통어로 사용하는 내부 전산 처리비, 구매 관련 증빙 서류, 즉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검수 설치 완료 확인서 등이 미비한 경우 3만 원 초과 재료비를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한 경우 연구개발기관 간 구입한 재료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대상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비에는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료, 연구실 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종합사업 관리비, 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혁신법 개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연구실 운영비에는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 임차, 사용 대차 비용, 사무용품비며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 비용이 있습니다. 연구 인력 지원비에는 교육, 훈련 비용, 학회, 세미나, 참가비 또는 야근, 특근 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 비용은 협약 체결 당시 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혁신법 개정으로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래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활용비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 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 경비로서 비영리 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 연구원이 소속된 최소 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그 참여 연구원 및 그 참여 연구원이 소속된 기관을 제외합니다. 세미나 개최비는 외부 기관이 참석한 경우 집행 가능하며 답례품 구입비는 수행기간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에 집행 가능하나 수량, 단가 등은 연구기관 사전 내부 결제로 정하고 연구기관 내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품권 등 현금성 항목은 불인정이 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는 종료 2개월 전에 도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기관이 비영리 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비 중 10만원을 초과하면 회의록을 등록하시고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회의록 제외 가능하나 결제 문서 등의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성명 등 명기한 자료는 제출해야 합니다. 식대 및 회의는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심야의 식대 및 회의비, 회의 전 식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단순 일용 인건비의 경우 동일인이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실근무 일수 30일까지 인정됩니다. 연구활동비 부당 집행 내역은 영리기관에서 해당 기관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비영리기관에서 참여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 단위 부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외부 기관 참석 없이 단일 기관 내부 직원 간 세미나 개최비를 집행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신문 구독료, 명함 제작비, 세차비 등 개인 또는 기관 운영비 성격 경비는 불인정 사항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구원에게 자문료, 회의수당, 원고료, 번역료 등을 지급한 경우와 선물 구입비, 연구개발기관 내부 또는 수행기관 간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기관 운영비 성격의 비용과 구분되지 않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 전화 요금과 홍보비, 비상약품비, 폐기물 처리비, 안전관리비 등 간접비성 경비를 연구활동비로 집행한 경우 불인정 사항입니다. 또한
연구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사전, 도감료 등 도서 구입비와 직원 능력 개발, 교육 훈련비, 연구 과제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기여치 않은 사무용 기기, 주변 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부당 집행에 해당되는데 사무용 기기, 주변 기기 및 소프트웨어가 종료 2개월 전에 설치되지 않을 경우 과제에 기여치 않은 것으로 보니 주의 바랍니다. 사전 내부 결제 또는 회의록 없이 회의비를 집행하거나 내부 직원 간 집행, 하나의 회의를 진행하신 후 식사 외에 추가로 커피 전문점, 아이스크림 등을 집행할 때 불인정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구수당은 연구 책임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총 인건비의 20% 내에서 계상하여야 하는데 참여 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연구수당을 집행하거나 매월 정액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수당의 불인정 사항입니다. 비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한 경우 연구 개발 계획서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행한 금액,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참여 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에 평가하여 지급하거나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됩니다.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경우 또는 한 명에게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와 연구수당 집행률이 직접비 집행률을 20% 이상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불인정되니 연구수당 지급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혁신법 개정으로 인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참여 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인건비는 연구수당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서 제외되니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구수당 지급 사례별로 불인정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은 인건비 감액된 만큼 연구수당이 감액되어 인정되는 경우이고 사례 2는 인건비 감액으로 인건비 대비 연구수당 지급률이 높아졌으나 예산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인정된 경우이며 사례 3은 인건비의 감액으로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불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의 지급 비율 20% 초과 여부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 비율보다 20% 상회 시 초과분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직접비의 집행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연구수당 지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연구개발비의 유의사항은 직접비의 40% 이내로 계상하여야 하며 위탁 과제 내 연구개발비 세무 계상 시 직접비에 연구기기 장비 및 시설비, 시제품, 시작품 제작비, 간접비의 연구개발 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는 제외됩니다. 위탁 연구기관의 매출 부가가치세는 해당 위탁 연구과제의 연구활동비에서 계상하시면 됩니다. 간접비는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를 말합니다.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 기관은 직접비의 고시 비율을 곱하고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대학 외의 비영리 기관은 직접비의 17%,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5% 이내, 기타 영리법인은 직접비의 10% 이내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비는 비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입니다. 또한 영리기관이 당초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대상입니다. 간접비 불인정 사항으로는 연구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과다 계상된 인건비에 연동되는 간접비, 수행 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비용,
최초 등록기간 2년 이후에 집행한 특허 유지 비용,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에는 불인정 사항이 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서 발생된 전반적인 오집행 사항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오류 사항으로 시내 출장비 지급 관련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사업비 대비 과다한 연구수당 산정, 예를 들면 현금 예산의 50% 이상이 연구수당인 경우, 사업비 대비 과다한 연구 환경 유지비 집행, 관내 출장비 지급 시 일정 시점 혹은 연말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일용직 인건비로 실근무 일수 30일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표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미첨부하는 경우, 1인 3만원 회의비 한도 초과 및 비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한 여비, 참여 연구원 현황 자료 확인 불가, 일용직 인건비, 여비 등 활동성 비용 지급 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RCMS에서 취소 및 복원 처리 방법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취소, 부가세 복원 요청으로 개설된 가상계좌를 확인하는 메뉴로 과제를 선택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RCMS를 통해 연구비 현금이 사용된 내역을 다시 RCMS로 복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이체를 취소하는 메뉴로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CMS를 통해 연구비 사용액 중 부가세를 RCMS로 복원하는 메뉴로 총 3장으로 구성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RCMS에 등록된 카드의 가맹점 취소 내역을 조회하는 메뉴이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집행 및 정산 안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